패시브 자금의 긍정적 유입은 좀 기대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외국인 사가지고 지금 수준에서 따라 사서 수익 낼 게 뭘까를 봤더니 하이닉스, 크래프톤, 카카오, 네이버, 기아차, 하이버 정도 뽑았어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그 제2공장 그동안 정말 어디를 할 것이냐 되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네. 결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장중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데는 아니에요.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쪽은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했었잖아요. 네, 뉴욕 근처도 봤었는데 그냥 기존 공장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별로 안 먹혔어요. 일단 뭐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안 먹혔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들어온 게 먹혔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혔다 안 먹혔다의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대하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4일 날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북미를 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서 이제 반도체 2를 이 공장 부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발표를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부지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20조라는 막연한 투자처가 있었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투자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이 공장 부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시그널로 그리 좋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장이 파운드리 투자인 거죠? 네. D램 쪽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그 반도체 그 뒷공정단에서 어디를 투자할 것이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른 거 뭐 DDR5 관련주가 있고 뭐 네. 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있고 후공정 쪽이 있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 이 후공정 패키지 이 패키징 업체들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저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뒷단의 그 중소형주들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제 미국 반도체 투자는 어느 정도 파운드리 쪽을 조금 강화하는 분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차피 삼성도 D램이나 메모리 낸드 쪽에서는 전 세계 탑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가는 그림이고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은 워낙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우리가 너무 노멀하게 이야기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연결지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삼성이 대만을 TSMC를 잡고 안 잡고는 그런 자존심 문제일 뿐이지 그만큼 그 파이 자체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큰 종목 위주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메모리 쪽으로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오르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점치다가 바닥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 중반기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LG노텍 올라갈 때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메타버스 아니냐. 구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지만 플랫폼을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거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폰도 성능을 좋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종국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아마 시장에서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후반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관련 시가총액 1위면서 전 세계 GPU 1위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갈려갔는데 두 가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좋았다. 이 말에 이제 하이닉스가 반응을 한 거예요. 뭔 소리야? 데이터 센터향 반응, 그동안 반도체 메모리 쪽을 안 좋게 본 분들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가 덜해지니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환경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PC 쪽이라든지 가정용 PC 쪽은 별로 언급을 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향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향 이쪽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하면 돼요. MS도 메타버스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좋게 그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메모리 쪽도 가는구나 이래 보는 거라 지금 아까 저한테 물어봐줬던 딱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한국에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다른 반도체 메모리보다 많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고 11월 달에 많이 오른 거는 정확하게는 기판 쪽이 많이 올랐던 거지 그쪽 외가 많이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도 잘 버틴 거죠. 선방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틀 연속 크게 안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2주 전입니까? 삼성전자를 살래 안 살래 저한테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었나요? 네. 왜 그랬을까? 자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자랑이 아니라 매수는 솔직히 매수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인데 이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솔직히 삼성전자 7만 원에 내가 매수한 게 잘했다 팔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가장 투자가들이 사실 11월 달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동학개미님들이 삼성전자 처음으로 다 매도했어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누적만 보면 대략 3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렇게 사더니 이제 파니까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삼성전자 8만 원 언제 가요? 9만 원 언제 가요?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그거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거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8만 원 언제 가요? 9만 원 언제 가요? 10만 원 언제 가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떨어지질 않습니까? 제가 더 사고 싶은데 못 샀습니다. 포인트 같아요. 제가 너무 전국을 팍 찔렀네. 아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구나.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해봐주세요. 와닿질 않으시는구나. 네. 네, 삼성의 주주 입장은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사고 싶은데 이미 떠나신 분들은 알아서 다 해요. 딴 거 수학 개미 되시고 메타버스 다 하셨을 거야. 근데 그거 빼고 이제 진정한 삼성전자 주주분들, 진정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버티는 분들. 그게 그 왜이냐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주식은요 잘 손절 안 해요. 30에서 50% 안 합니다. 아직도 포스코 60만 원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왜? 이게 주식 경험이 이제 작거나 성향의 차이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한두 주 가지고 고민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라 저는 충분히 추정컨대 추가 매수 타점을 계속 논한다의 논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는 두 기업 모두 똑같은 의견인데 어느 정도 저점 신뢰도는 확인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연말장에 갈수록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좀 좋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대비해서 턱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심리가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7만 원을 건드리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기서 15만 원대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느리지만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 합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긍정적 유입은 좀 기대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경기 좋고 지금 사실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가듯이 전 세계의 돈이 그렇게 미국 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신흥국 우리가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그 외국인의 조금이 확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계절적 요인 요인으로라도 일단은 조금은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달러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우리가 DXY라 그래요. 달러 DXY가 96 정도가 나오는데 달러가 최고치로 하면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환율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근데 달러가 강하면 통상적으로 유가가 약한 게고 또는 약간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달러 강세는 안전자산의 성격 플러스 그걸 조금 더 넘어선 것 같아요. 미국 정시로서의 쏠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통화라는 건 이종 통화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분명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어디가 약하느냐? 유럽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가장 먼저 빗장을 푼 유럽이나 독일 쪽이 보면 안 좋아요. 왜? 독일은 어떤 나라냐? 독일은 제조업이 이제 많이 성행하는 경제가 올라가는 기업이고, 아직 독일을 제외하고 나면 기타 주변국 같은 경우는 소비 유통 쪽인데, 소비 유통 쪽이라 그러면 결정적으로 코로나와 관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은 주춤한데,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유럽의 지표는 개선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좀 생겼냐면 유로존 통화의 약세가 미국 통화의 강세를 이끄는 것이고, 그럼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계속 몰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5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 3기로 들어가면서 중국 본토 증시가 지금 은근슬쩍 올라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하. 중국 주식을 사자? 에이. 너무 단순했나? 그동안 우리가 한 하반기 우리나라 증시가 6월 25일 이후로 지금 5개월 동안 코스피가 계속 고점을 낮춰왔는데 정확히 5개월 됐습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중국도 같이 약했었는데 지금 약간은 동아시아니까 아시아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온다 봅니다. 근데 황생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라 중국 상해 지수, 이게 조금 보면 그림이 조금 좋아진 걸 봐서 제 생각으로는 중국 상해 증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중국 뭐 신입이 3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한 2주 전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시장의 평가는 내놓겠지만은 당장 내년 10월 달에 또 바이든은 중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 이슈도 조금은 반도체 쪽은 대립각인데 약간 트럼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 당장의 양국의 수장들이 금리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추가적인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게 되면 글로벌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의 수요가 돌아간다면 중국의 수요는 곧 반도체 수요, IT의 수요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각국, 중국이든 특히나 한국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일각에서는 네. 그 대만 해협을 바탕으로 뭐 미중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얘기까지도 잠깐씩 흘러나왔을 정도니까.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번 회담에서도 바이든은 야, 그거 뭐라 그러지? 하나의 중국을 뭐라 그럽니까? 중한 관계에서 그거 인정 못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미국 끼어드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고. 그렇겠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지구 방위되니까 또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그건 사실 그러니까, 답 없는 계속적인 논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 리스크가 좀 많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첫 정상 온라인이지만은 좀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인플레이션은 심하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금융시장의 이런 불안전성, 변동성 이것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가면 다른 종목은 좀 재미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전서부터 했던 얘기가 개별 장세라고 했잖아요. 개별주. 그렇죠. 이 개별주 장세의 끝은 삼성전자, 현대차가 튀어오를 때 끝난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조금 고마운 거는 삼성전자가 어저께 하루 전날 그래도 올해 연초 저부터서 가장 강력한 연초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는 했습니다만은 그 변동성의 폭발적인 변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거든요. 하루에 4~5% 움직인 그게 뭐 제가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른다면 뭐 한 1~2% 이런 거라. 그래서 네.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개인이 파니까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깝죠. 외국인이 살 때 네. 우리가 사실 외국인과 투자 호흡을 같이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사는 이 시점이 없는 사람은 같이 사든가 아니면 있는 사람은 더 버티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팔아야 될 때인가 아닌가 요것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장기 수급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쪽은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면 확률적으로 반은 이깁니다. 그리고 기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외국인 따라가면 거의 잃습니다. 대부분이 기관 쪽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단기 성향이고 변동성 모멘텀 하시는 분들은 수급 분석에서 기관 매수하는 것만 따라가면 어지간하면 시장보다는 이깁니다. 대신 거꾸로 내가 코스피 대형주를 따라가는 투자 성향인다 그러면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국인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분석을 해왔는데 어쨌든 11월 접어들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올해 2021년 월중 기준 가장 최대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라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11월 달에 종가 월봉상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개월의 코스피는 부진을 좀 많이 하면서 마감할 것 같아요. 3,000선 이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뭘 샀는지를 봤더니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 최근 1개월입니다. 이걸 뭐 CG로는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통 그 포털 사이트나 보시는 MTS에 나오니까 제가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를 가장 1순위였고 그 다음에 SDI 크래프톤, 카카오, SK IT,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버 등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SDI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3에도 못 갈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배터리 쉘 업체라서 그래요. 그 쉘 업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전부 다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와버리냐면 뭐 제4위의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도 LFP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계속 내재가 이러다 보니까 쉘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제 소재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바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실적이 계속 전갈해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 감리 이슈는 저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원래 그거는 셀트리온 회사 갖고 있는 구조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쉽게 답을 못 내립니다. 근데 그건데 실적이 좀 꺾였기 때문에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국인 사가지고 지금 수준에서 따라서서 수익 낼 게 뭘까를 봤더니 하이닉스, 크래프톤, 카카오, 네이버, 기아차, 하이버 정도 뽑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좀 시가총액 코스피 한 20위권 내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 코스피를 추종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라든지 네카오, 하이버, 크래프톤 뭐 이 정도는 왜냐면 이 종목 대부분 이제 20위권 내반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종목들은 아마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